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분자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우주에서 어떻게 원자가 생겼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맨 처음에 생긴 것이 어떤 원자였죠? 예, 수소 원자. 그 다음에 헬륨 원자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원자들이 생겼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원자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물질을 보거나 느끼는 겁니다. 원자 한 개가 보이지는 않겠죠. 따라서 우리가 보통 물질을 보거나 느끼는 것은 원자가 모여 있는 것, 그걸 느끼는 겁니다. 이때 원자가 단순하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자가 분자라 하는 것으로 바뀐 다음에 분자가 모여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이제 우리는 물질로 느끼거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물질들은 원자가 분자로 변하고 바로 그 분자가 모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어떤 물질은 그냥 원자 상태로 모여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바로 그게 이제 헬륨 기체 같은 건데, 하지만 대다수는 원자가 분자로 바뀌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원자보다는 분자로 바뀌어주는 것이 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래서 대다수는 분자로 바뀌고 그 분자가 모여가지고 물질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이죠. 자, 그래서 원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분자로 되는 건가? 이 분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이 분자를 만드는 방식이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온결합, 그 다음에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 융합과학 책에서 배우는 것은 공유결합에 의한 분자 형성,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단어명이 공유결합하고 분자의 형성, 이런 건데요. 자, 여하튼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첫 번째, 우리가 느끼는 물질은 원자가 분자로 변하고 이 분자들이 모여있는 상태다. 지금 말한 거 있죠? 예, 그겁니다. 두 번째, 원자를 결합시켜 분자로 되게 하는 힘은 바로 전기력, 다른 말로 하면 전자기력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원자가 결합하는 방식은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등이 있다. 네 번째, 이온결합이란 원자가 이온이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전기력, 전자기력의 그 힘에 의해서 결합하는 방식이다. 이게 이온결합이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옥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에서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성질을 말한다 하는 사실요. 여섯 번째, 공유결합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를 각각 내놓고 이것을 공유하여 결합하는 방식이다. 그게 바로 공유결합이다 하는 그 사실요. 일곱 번째,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하는 전자쌍이 하나인 것을 단일결합, 두 개인 것을 이중결합, 세 개이면 삼중결합이라고 한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 놓으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분자의 형성, 지금 말을 했듯이, 자,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를 만들어요.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물질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보면 사람 역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사람의 주된 구성 원자는 CHO입니다. C가 뭐죠? 탄소, H가 수소, 산소, 그리고 O가 산소죠. 그래서 물론 다른 원자도 있지만서도 사람을 이루고 있는 주된 원소, 주된 원자는 바로 탄소, 수소, 산소입니다.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단백질 분자, 지질 분자, 탄수화물 분자를 만들어내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분자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탄수화물 덩어리, 지질 덩어리, 단백질 덩어리를 만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 물질 덩어리들이 결합해가지고 뭘 만드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세포를 만들어요. 이 세포가 모인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 덩어리들은 바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분자가 모여서 된 거고 또 이러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분자를 만드는 그러한 원자가 CHO다 하는 그런 뜻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물체나 무생물체나 똑같은 구성체계예요. 하여튼 원자가 모여가지고 분자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분자가 모여가지고 물질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물질로 느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자, 이 원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만드는데요. 이 원자를 결합시켜가지고 분자로 만드는 힘이 어떤 힘이냐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앞에서 우주에는 기본적인 힘 4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거 기억납니까? 그 4가지가 뭡니까? 예, 요거였죠.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자, 이 중에서 원자를 결합시켜가지고 분자로 만드는 힘이 뭐냐? 그러면 바로 전자기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기력이죠. 전기력에 의해서 원자가 결합돼가지고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분자가 결합해가지고 물질 덩어리를 만드는 그 힘도 역시 전기력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2에서 배우는 거고요. 하여튼 우리 지금 융합과학에서는 바로 원자가 결합해가지고 분자를 만드는데 바로 이 힘이 바로 전기력이다 하는 이 사실을 아시면 돼요. 융합과학에서는. 이때 원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결합을 해가지고 분자를 만드는데 결합하는 방식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온결합, 공유결합, 금속결합 이런 겁니다. 융합과학에서 공부하는 결합 방식은 공유결합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대다수 공유결합 방식으로 된 그러한 물질이기 때문에 융합과학에서 이 공유결합에 의한 그러한 분자 형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뭐 이온결합이나 금속결합은 나중에 화학 1이나 화학 2에서 배우는 거고요. 물론 이온결합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기억납니까? 여하튼 공유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융합과학인데 하지만 공유결합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중학교 때 이미 배운 이온결합부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는 것이 좋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만 공유결합을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설명할게요. 자, 혹시나 중학교 때 자기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이온결합이 뭔지 한 번 더 잘 알아 놓으십시오. 자, 이온결합부터 먼저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유결합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온결합. 하여튼 우리가 융합과학에서 알아볼 결합은 이겁니다. 원래. 자, 이온결합에서 이온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 이온하고 원자하고는 어떤 차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자가 전기를 띨까요? 안 띨까요? 예, 원자 자체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물론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기를 띤 입자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띤 입자가 들어가 있죠. 하지만 원자 자체는 전기를 띠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중성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원자 안에는 핵하고 전자가 들어가 있다. 알고 있습니까? 예. 핵은 다시 양성자하고 중성자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그리고 전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양성자가 바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고 전자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그 입자죠. 중성자는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고요. 이때 양성자 수하고 전자 수가 똑같습니다. 어떠한 원자에서나
이 둘의 수가 같아요. 따라서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의 값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돼 가지고 원자 자체는 전기를 띠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말이고 이유가 이거죠. 이 둘의 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온은 뭐냐 그러면요. 이온은 원자가 원래 전기를 안 띠는 건데 어떤 이유로 전자가 빠져나가거나 안 그러면 전자를 더 바람으로 해가지고 원자가 전기를 띠는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플러스 전기를 띠버리면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버리면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원자가 원래 전기를 안 띠는 건데 전기를 띈다 그러면 더 이상 원자라고 하지 않고 이온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자, 조금 더 알아보면 원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핵은 가운데 있는 게 핵이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전자가 돌고 있죠. 그리고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어진다라는 거고요. 네,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고요.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입니다. 이게 지금 원자 속에 있는 핵이고 바로 핵 속에 있는 양성자 그리고 중성자고요. 이게 바로 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 전자의 전기량하고 양성자의 전기량이 똑같아요. 전자의 전기량, 다른 말로 하면 전하량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이 전하량 그러면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전기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전자의 전기량, 전하량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성자의 전기량은 플러스 1이 나와요. 즉 둘은 물론 크기는 다릅니다.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크기는 달라요. 질량도 많이 다르죠. 하지만 가지고 있는 전기량은 부호만 반대일 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전기량이 마이너스 1이라고 잡을 때 양성자의 전기량이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어떠한 원자에서나 이 양성자 수하고 전자의 수가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원자 자체는 전기를 띠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게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한번 더 볼게요. 원자에 대해서. 지금 이게 수소 원자입니다. 수소가 가장 간단한 원자죠.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원자가 바로 수소 원자입니다. 예. 중성자는 들어가 있지 않죠. 일반적으로 중성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수소 원자는 중성자가 들어있지 않는 그러한 원자죠. 이와 같은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수소 원자죠. 이건 지금 탄소입니다. 그리고 양성자의 수, 전자의 수가 몇 개냐 그러면 자 지금 양성자의 수가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양성자거든요. 이 세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 4개라고 하면 될까요?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게 뒤에 숨어 있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는 양성자의 수를 좀 세기가 어렵고 그렇다 그러면 양성자의 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 전자수를 세보면 알 수 있어요. 어차피 전자수하고 양성자의 수가 똑같을 거니까 전자수를 세가지고 양성자의 수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수는 뭐 숨는 게 없을 거니까 이거는 쉽게 세어지죠? 그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따라서 양성자의 수도 똑같을 거니까 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개 원자 안에 있는 중성자의 수하고 양성자의 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중성자의 수도 6개라고 잡으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양성자 수하고 중성자의 수가 동일합니다. 하여튼 666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탄소 원자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이게 나트륨 원자입니다. 그러면 양성자의 수가 역시 뒤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는 셀 수가 없고 일단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안쪽에 2개, 그리고 바깥쪽에 8개, 또 바깥쪽에 하나 세보면 11개가 나와요. 따라서 양성자의 수도 11개고, 예, 중성자의 수도 11입니다. 이게 바로 나트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요게 바로 염소 원자입니다. 역시 전자수를 세보면 전자수가 17개가 나오고요. 그러면 양성자도 17, 중성자도 17이 되겠죠. 하여튼 원자가 이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온 결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자, 복습하는 겁니다. 자, 두 원자가 접근을 할 때 전자를 주고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서로 반대 전기를 띤 입자가 되고, 즉 이온이 돼버리고, 바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력으로 탁 결합하는 것이 바로 그게 이온 결합이죠. 자, 예를 들어 보면 나트륨 원자하고 염소 원자가 가까이 접근을 하게 되면 나트륨 원자에 있던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려요. 원래 나트륨 원자는 전기를 안 띠잖아요. 근데 전자가 하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부족할 거니까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띄워버려요. 우리는 이게 바로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온. 기호로 이렇게 적습니다. Na 플러스 1, 원래 1인데 1은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 바로 이렇게 이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염소 원자는 원래 역시 전기를 안 띠는 거죠. 근데 전자를 하나 더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더 많아질 거니까 바로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죠. 그게 바로 음이온입니다.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기호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Cl-1. 이런 생략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띄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띌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그 힘으로 가까이 접근하겠죠. 그래가지고 탁 결합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 입자가 NaCl 입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금 입자,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소금은 이러한 입자가 모여가지고 우리 눈에 소금 덩어리로 보이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온 결합이에요. 예, 한 번 더 보면 이게 바로 칼슘 원자입니다. 이게 산소 원자입니다. 이 둘이가 가까이 접근을 하면 여기에 있던 전자 2개가 빠져나와가지고 이쪽으로 와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칼슘 원자는 전기를 안 띠는 거죠. 근데 전자 2개가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자 표시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개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가지고 플러스 이온, 양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때 기호를 이렇게 적습니다. 이 플러스라는 것은 전자 2개가 빠져나와가지고 플러스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즉 전자 2개가 빠져나간 것만큼 플러스가 생겨가지고 바로 플러스 이온이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칼슘 2 플러스. 자, 산소 원자는 원래 전기를 안 띠는 거죠. 근데 전자 2개를 받아버렸을 거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인데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시죠. 즉, 이 말은, 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전자 2개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가 되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힘으로 가까이 달라붙어 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런 입자가 생기는 겁니다. 이름이 산화칼슘 입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나트륨 플러스하고 칼슘 2 플러스하고 요 차이에 대해서 알 것 같습니까? 플러스 1이라는 말은 전자 하나가 빠져가지고 플러스가 된 그러한 양이온. 그리고 2 플러스라는 말은 전자 2개가 빠져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된 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에 전자 3개가 빠져가지고
플러스 이온이 되었다 그러면 3 플러스라고 적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염화 이온하고 산소 이온인데 역시 이 둘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전자 하나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다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전자 두 개를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이온이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온들을 표시하는 겁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한 번 더 보면 자, 다시 칼슘 원자가 있고 염소 원자가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자 두 개가 빠져가지고 염소 원자 각각 하나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이 이온이 돼버리겠죠. 이온은 바로 이러한 이온이 될 겁니다. Ca2+. 이쪽은 뭐가 될까요? Cl-, Cl-. 그런 다음에 전기적 힘으로 이 세 개가 달라붙을 수 있습니까? 달라붙을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이러한 입자를 만들어내요. CaCl2. 바로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 도로에 그 뿌리는 거 있죠. 얼지 말아라고. 그게 바로 염화칼슘인데 하여튼 이런 방식으로 염화칼슘 입자가 생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이게 바로 이온결합이에요. 이때 아무 두 원자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한쪽은요, 전자를 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고 또 다른 쪽은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이러한 두 원자가 만나야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전자를 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한 이러한 원자가 바로 금속 원자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에 대해서 공부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거는 이제 나중에 주기율표 공부할 때 한 번 더 배우고 안 그러면 이제 화학 1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하여튼 금속 원자라는 것이 전자를 잘 주려고 하는 그러한 성질의 원자들이죠. 그리고 전자를 잘 받으려고 하는 성질의 원자가 바로 비금속 원자예요. 그러니까 이온결합이라는 것은 아무 원자 두 개가 만나가지고 이온결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속 원자하고 비금속 원자가 만나야만 전자를 서로 주고받고 해가지고 이온된 다음에 이온결합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이온결합이에요. 자, 이런 이온결합 물질이 얘가 염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 황산, 염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물질들은 어디에 많이 있는 거죠? 예, 학교 과학실에 많은 거죠. 바로 학교 과학실에 있는 약품들이 대다수 이온결합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하여튼 이게 바로 이온결합이죠. 자, 그러다 그러면 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주려고 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받으려고 하는 걸까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나트륨 원자는 왜 이온이 될 때 전자 두 개를 안 내놓고 전자 하나만 내놓냐는 겁니다. 실제 나트륨은 항상 이온이 될 때 전자 하나만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Na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Na 플러스 2라고 하는 이러한 이온은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반드시 나트륨 원자는 이온이 될 때 이렇게 이온이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전자 두 개를 안 내놓고 전자 하나만 내놓냐 하는 겁니다. 예, 칼슘 원자 역시 전자를 내놓을 때 전자 두 개를 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Ca2 플러스가 되죠. 절대로 Ca1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하여튼 이게 왜 그러냐는 거죠. 바로 이걸 설명하는 것이 옥대 규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옥대 규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요, 이게 원자인데요.
원자의 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 궤도가 있고 바로 그 전자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도는 그런 그림입니다. 전자는요 아무렇게나 돌지는 않아요. 반드시 전자 궤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 돕니다. 이게 지금 전자 궤도, 전자 궤도, 전자 궤도입니다. 전자 궤도를 다른 말로 전자 껍질이라고도 그래요. 전자 껍질, 돼지 껍질이 아니고요. 하여튼 이게 맨 안쪽 전자 궤도, 그 다음 궤도, 요게 가장 맨 바깥쪽 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여튼 반드시 전자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돌아요. 이때 전자 궤도 안에 전자가 몇 개까지 돌 수 있냐, 즉 하나의 전자 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몇 개까지가 가능하냐 하는 걸 알아냈어요. 알아보니까 맨 안쪽 궤도는 2개까지 가능합니다. 전자의 수가 3개는 못 들어가요. 2개 들어가고 그 다음 1개는 그 다음 궤도에 가서 위치를 해야 돼요. 하여튼 맨 안쪽 궤도는 전자 2개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전자 궤도들은 전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 보입니까? 잘 보이지가 않죠? 2, 여기가 8 그런 겁니다. 하여튼 맨 안쪽 궤도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2개. 그 다음 궤도부터는 8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어떤 원자에서 가장 바깥쪽 궤도, 거기를 최외곽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하면요. 어떤 원자에서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 전자 궤도를 최외곽 궤도라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 그래요. 그렇다 그러면 옥텟 규칙은 뭐냐 그러면 이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돼야만 원자들이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못 되는 그러한 원자들은 다른 원자하고 전자를 주고받고 해가지고 최외곽 전자를 8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 그게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자, 하여튼 가장 바깥쪽 전자 궤도에 전자가 8개로 채워져 있어야만 화학적으로 안정된다는 그 규칙입니다. 따라서 어떤 원자의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되라고 하는 법은 없죠. 8개가 되지 못하면 8개로 만들려고 다른 원자하고 전자를 주고받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옥텟 규칙이 이런 거고요. 예, 가장 바깥쪽 전자 궤도에 있는 전자를 바로 최외곽 전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8개가 못 되면 8개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원자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 예외가 있어요. 수소 원자는 어차피 전자 궤도가 맨 안쪽 궤도 하나 바뀝니다. 맨 안쪽 전자 궤도는요, 전자 2개까지만 들어가요. 따라서 수소 원자는 어차피 맨 안쪽 전자 궤도 하나 바뀌기 때문에 2개만 채워져 버리면 그게 화학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원자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돼야만 화학적으로 안정되는 건데 수소만큼은 예외적으로 2개만 채워져 버리면 화학적으로 안정이 된다. 따라서 수소 원자는 2개를 채우려고 노력해요. 다른 원자는 8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예. 자, 볼까요? 이게 지금 나트륨 원자입니다. 영어로 하면 소디움이라 그러죠. 소디움. 그게 바로 나트륨인데 지금 보면요. 전자가 11개입니다. 맨 안쪽 궤도에 있는 전자 수가 2개고요. 그 다음 궤도에 있는 전자 수가 8개고요. 세보면.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1개입니다. 즉 최외곽 전자 수가 1개예요. 나트륨은. 그러면 이게 1개 바뀌니까 화학적으로 불안정하죠. 그래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다른 데서 7개의 전자를 얻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7개의 전자 얻어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한 개 얻어오는 것도 아니고 7개나 얻어오려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다. 어렵겠어요. 이래서 나트륨은 차라리 7개를 받는 것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요 한 개를 떼내버려요. 떼내버리면 이제 중간에 있는 전자 궤도가 맨 바깥쪽 궤도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중간 궤도는 전자가 8개니까 바로 이 중간 궤도가 최외곽 궤도가 되면서 바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나트륨은 전자를 7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한 개를 남한테 줘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염소 원자도 한번 봅시다. 염소 원자 보면요. 이게 염소 원자인데 전자수가 17개입니다. 맨 안쪽에 있는 전자 궤도에 전자가 2개 있고 그 다음 전자 궤도에 8개가 있고 맨 바깥쪽 궤도에 7개가 있습니다. 즉 최외곽 전자수가 7이죠. 그러면 이 경우는 전자를 하나만 더 받으면 되겠죠. 그건 어렵지가 않겠죠. 그래서 다른 데서 전자를 하나 더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염소 원자의 성질이죠. 여하튼 나트륨은 전자 하나를 떼내려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한 개를 줘버리자. 그리고 이온이 될 때도 바로 나트륨 1가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나트륨은 이온이 될 때 이러한 이온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될까요? 염소는 어때요? 예. 어디에서 전자 하나를 받을 데가 없나 그러면서 받아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온이 될 때도 바로 염화 이온 1가 Cl-1 이러한 이온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칼슘 봅시다. 여기 지금 칼슘 원자인데요. 전자수가 맨 안쪽에 2개, 그 다음 8개, 그 다음 8개, 마지막에 2개 있어요. 하여튼 최외곽 전자수가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그럼 이 2개가 8개가 되려고 그러면 6개를 받아야 되겠죠? 6개 받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이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차라리 2개를 떼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쪽 궤도가 최외곽 궤도가 되면서 바로 8개 전자로 만족이 되어버리는 거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칼슘은 이온이 될 때 이러한 이온이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바로 이온 결합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옥텟 규칙이 뭐고 이온 결합이 뭐고 하는 거를 공부를 했네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공유 결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오늘 이온 결합하고 또 특히 옥텟 규칙 그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잘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